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주차장 문제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약간 독특한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좀 약간 오래된 72년도부터 지어진 아파트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전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아파트가 굉장히 평수가 넓어요. 예전에 72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60평대, 뭐 거의 50평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주로. 근데 굉장히 이렇게 뭐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 72세대, 공동주택 많은 72세대 12층짜리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 공간이 적으니까 예전에 이분들이 지하 주차장에 1, 2층에 수영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그 고가의 좋은 아파트인 거예요. 예전에는 72년도에. 근데 그래서 그거를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1, 2층을 사서 집집마다 세대당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씩 내서 그 지하 지분을 사서 거기다 지하 주차장을 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상에도 주차 공간이 한 17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지상 부분에 옥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2층 아파트 위에 13층에 옥탑이 있었거든요. 근데 호실이 2개가 있어서 이거를 쪼개서 쓰고 있었어요. 예전에 창고에 있던 거를 2003년도쯤에 분양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집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다르잖아요. 대부분 평이 큰데 이 위에는 불과 제가 보니까 이 원룸처럼 돼 있어서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39.7 정도 되니까 1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나 이거 주차장을 저 사람도 똑같이 써야 되느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매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가구당 4천만 원, 5천만 원 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거는 나 이거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 나랑 똑같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의뢰인한테, 당신들은 주차장 사용하지 마, 밤에. 장기 주차한 12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어. 이렇게 야간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부랴부랴 찾아왔죠, 이분이. 오셔서 얘가 억울하다. 나는 왜 여기 지상에 차량을 못 대게 하느냐. 주차장도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아니고 부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미치는 부분인데 다 같이 나눠서 쓰는 주차장인데 그러면 집이 작은 사람은 차 못 갖고 다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주차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똑같이 써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주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상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 세대들이 얘기하는 건, 나는 평형도 크고 당신은 평형이 작지 않냐. 무려 65평하고 지금 13평이면 4배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4배, 5배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너는 작게 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옛날에 지하 주차장 만들 때 내가 내 돈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냈는데 당신은 그것도 내지 않았지 않냐. 근데 같이 한 대를 쓰겠다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마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못 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쓰지 말라는 거다, 12시간 동안. 이런 얘기고, 우리는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자요? 집은 거긴데 그럼 차 안 갖고 들어와서 사용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형평성이 어긋나고, 이거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 나도 지분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만약에 나는 똑같이 한 대씩 사용한다면 지하 주차장은 어떤 사람은 한 대, 어떤 사람은 2대, 내지는 한 대 사용한다 그러면 지분 비율에 따라 금액을 좀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못 사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채무자가 누구냐 하면 입주자 대표회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채권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13층 옥탑의 조그만 평형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한테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이 호수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 임차인. 나뿐만 아니라 저 임차인에 대해서도 지상주차장 사용을 통제하거나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등 일체의 주차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행관을 통해서 공시해라. 왜냐하면 이거 안 해놓으면 또 통제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위반하지 말라고 딱 게시하라. 이렇게 결정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수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집합건물법에 동등하게
지분에 따라서 이 공용 부분이라든지 부속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인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법원은 그럼 뭐라고 판단했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집합건물법은 한 동의 건물의 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별도의 규약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규약이 없을 때는 그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전용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게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 동의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전부 다 이 대지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규약이 특별히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다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0평짜리 사람은 전부 아파트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0평짜리 사람은 대지의 반만 쓰거나 3분의 1만 쓰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지분에 대한 어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내 집 외의 건물 부분, 공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속시설, 여기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뿐만 아니라 놀이터도 그러면 뭐 큰 집 사는 애는 그 많이 놀고, 작은 집 사는 애는 그러면 여기 못 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공용 부분에 속한다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보존 권리라고 해서 채권자, 우리 지금 소송을 의뢰하신 분은 이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 지분권, 작지만 그 대지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공용 부분인 지상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채무자가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적법한 권한이 있는 우리 채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막았냐면, 야간 주차를 못하게 12시간 이상 주차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내 대지 사용권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방해 금지할 수 있는 피보존 권리, 피보존 권리라는 게 보존할 만한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판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설령 아까 수영장 부분을 살 때 내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만든 규약들이 있었는데 그 규약이라는 게 만들면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규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대지사용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규약에 만약에 특별한 권리, 특별한 그리고 규약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약이 다른 사람,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303호 당신은 주차장 사용하지 못해, 이런 규약을 자기들끼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규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분 소유자들 4분의 3, 그 다음에 또 구분 소유자 수뿐만 아니라 면적,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전용 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의 4분의 3을 그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규약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한 관리 방법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는 걸 때는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 법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쟤는 여기 사용할 수 없어 라는 이상한 규약을 만들었어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규약을 만들면서 그랬어요. 여기 처음에 지하주차장 만들 때 돈 내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여기 지하주차장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하주차장도 아니고 지상주차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규약은 효력이 없어요. 이게 다수의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말대로 내가 그냥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법을 만들어서 쟤는 빼, 이거 왕따나 똑같은 거지 뭐. 자,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다수에 의한 어떤 폭력이 만들어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소수자는 이거, 없는 사람은 이거 쓰지 마, 이거랑 뭐가 다르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법의 이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소수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지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방해 배제를 청구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수에 의한 폭력, 이런 것들 안 된다고 얘기한 조문이 정확하게 집합건물법 보면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29조 1호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규약을 만들면 되지만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관리단 집회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이 고 의결권의 4분의 3, 의결권이라는 게 갖고 있는 자기 전유 면적의 4분의 3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의 4분의 3.
4분의 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도 이런 규약의 설정이나 변경이나 폐지가 만약에 일부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해칠 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때는 그때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자기들이 규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규약을 잘 알고 계세요.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어떤 규칙이 몇 존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또 평등과 자유가 기본적으로 법의 이념인데, 아니 나는 못 쓰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이게 바로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감정이라고 하는 건데, 법감정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요, 법 공부하지 않아도 리걸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이상하잖아. 이런 법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리걸 마인드. 이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내가 소수자로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법은 위헌인 법이고 잘못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걸 마인드를 갖고 보면 이 법이 굉장히 주차방해 금지 가처분을 한 것이 인용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편 변호사도 근데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게 바로 공정한 것이냐, 그리고 이게 올바른 것이냐에 따라서 그 리걸 마인드가 있냐 없냐가 또 나중에 평가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소수자도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법의 이념이라는 겁니다.